12만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잼툴입니다. 지난 4편의 경제적 자유 시리즈에선 얼마나,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봤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무려 TQ를 이기는 최고의 투자 종목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어그로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초심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어그로도 아니고요. 또 슈드 이야기? 이것도 아닙니다. 며칠간 작업하면서도 지금 또 다시 새벽 4시. 그만큼 저 스스로에게도 울림이 아주 컸던 내용이라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TQ 데이터부터 보시죠. 카카오페이에선 아주 재밌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투자자들 실제 계좌에 찍힌 평단가를 모아서 분석해준다는 겁니다. TQ 총 투자자는 약 7만 명. 실제 전체 모수를 반영하진 못하겠지만 카카오 정도면 아주 큰 샘플 중 하나겠죠. 그리고 그 7만 명의 데이터에 따라 상위 5%부터 95%까지 100분위별 평단가를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중 손실을 본 비율, 7만 명 중에 3만 명 정도가 지금 손해 중이란 얘기죠. 거기다가 7만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까지. 이 평균 수익률 먼저 볼까요? TQ 26.4%, QLD 22.7%, 그리고 QQQ 21.7%까지. 이렇게 한 번에 차트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현재 이 종목에 투자 중인 사람들의 실제 성적표입니다. 근데 수익률 말고도 재밌는 자료가 하나 더 있었죠? 손실 투자자 비율 44%, 39%, 34%. 이것도 가져옵니다. 차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이 사고 파는 만큼, 변동성이 큰 만큼 TQ는 거의 절반의 투자자가 손실 구간이죠. 이왕 데이터 보는 거 긍정적으로 봅시다. 손실 투자자 비율을 반대로 보면 수익 중인 투자자의 비율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각각 평균 수익률과 수익 투자자 비율 두 가지 값을 구했고요. 이걸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그렇죠. 2차원 좌표상에 뿌리는 겁니다. 먼저 Y축은 평균 수익률, 순서대로 쫙 나오죠. 앞에서 봤던 수익률 그대로입니다. 아주 정직하죠? 다음은 수익 투자자의 비율입니다. 이건 X축이죠? 그럼 이렇게 멋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았다.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익 투자자의 비율이 높았다. 다시 말해 안전했다. 따라서 우상향할수록 더 좋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Q는 뭐냐?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가장 높았지만 반대로 수익 투자자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다시 말해 타이밍 잘못 봤다가 손해본 사람이 많았다. QQQ는 반대죠. 상대적으로 TQ보다 작은 리스크, 변동성이 작은 대신 수익률 또한 낮아졌다.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 TQ를 이기는 최고의 투자 종목이었죠. 이긴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라 훨씬 더 안전하면서 수익까지 더 좋으면 됩니다. 여기 이런 거 없을까요?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과거 데이터나 백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의 현황입니다. 평균 수익률 무려 TQ보다 높았고요. 그런데도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이 무려 80%입니다. 매우 안전한 투자라는 거죠. 이게 더 대박인데요. 이미 투자자가 무려 4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것도 카카오에서 집계된 데이터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모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TQ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손해본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저도 생각만 해봤지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같이 보시죠. 4만 2천 명이 투자 중이고요.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 4만 명의 평균 수익률은
TQ를 넘어서 30%에 가깝고요. 이 정도면 국내 최상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요? 나스닥 100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세 개의 종목들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각각 레버리지 비율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하죠. 그쵸? 이건 다 알죠. 근데 지금 소개하는 이 종목도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똑같은 종목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QQQ랑 똑같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 기억하시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건 무엇을 투자하든 쉽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종목에 투자하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바뀝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종목입니다. 상장 시점이 늦어서 수익률이 살짝 낮긴 한데요.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순으로 마지막 한 개까지. 얘도 상장이 늦어서 처음 소개했던 것보단 수익이 낮습니다. 그래도 수익 투자자의 비율을 보면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근데 아마 이쯤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뭔지 감이 좀 오실까요? 맞습니다. 이 종목들 뭘까요? 바로 국내 상장 ETF들입니다. 쉽게는 국내판 나스닥, 국내판 QQQ라고도 불리는 종목들이죠. 아니, 그걸 그냥 직투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국내 상장 ETF로 가져간다?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여기선 국내 상장 ETF에만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결과들은 최소 20년, 30년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실제 우리들의 그 계좌 현황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뭘까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건드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판다. 그냥 매달 꾸준히 산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수익률은 가장 높고요. 손실률은 최저입니다. 이거 또 비슷한 케이스 하나 있죠. 미친 듯이 사고 팔았던 내 통장,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수 투자했던 내 자녀의 통장, 혹은 예전에 실수로 안 팔았던 몇 개의 종목들. 보통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나요? 관련된 간증글도 많이 올라오죠. 진리는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수, 똑같은 배당에 똑같은 움직임. 그런데 단지 20년, 30년 뒤를 바라보는 내 생각, 내 마음가짐 하나 때문에 이 재미없어 보이는 투자가 그렇게 난리통인 3배 레버리지까지도 이겨버리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것만 그럴까요?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쏙슬, 가장 인기 있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죠. 지금 투자자 현황이 어떨까요? 처참하죠. 평균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14%고요. 수익 본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샀다 팔았다. 타이밍 한번 잘못 맞추면 투자자 80%가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그냥 재미없는 투자로 바꾸기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최소한 쏙슬보단 매달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당연히 예상하시겠죠?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손실을 본 투자자가 30%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역시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묵묵하게
장기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스파이, 여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종목의 기본적인 특성상 기본적인 직투만 하더라도 가장 뇌동매매가 적은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애초에 스파이로 삽입하라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럴 거면 앞서 보셨던 레버리지로 화끈한, 근데 이쪽 연금 저축 투자는요, 애초에 평생 투자에 가깝습니다. 차원이 다른 투자예요. 그리고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벌써 이 정도인데 이게 잠깐이 아니라 이렇게 5년, 10년, 30년 계속 이어진다면 그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그럼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먼저 스파이, 미국 시장에 투자해도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더 좋았다. 다음, 나스닥에 투자하더라도 연금 저축으로 장기 투자하면 더 좋았다. 심지어 TQ, QLD보다 더 좋았다. 반도체, 섹터 하나에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하면 그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 그럼 이 종목들 한 번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더 큰 자극,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반박하기 어려운 진짜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난리치는 TQQQ 레버리지 상품보다 그냥 가만히 QQQ 사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 수익률 높은 QQQ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스파이 사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국내판 스파이의 투자 현황입니다. X축은 투자자의 백분위, Y축은 수익률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는 24%밖에 안 되고요. 76%의 투자자가 수익 구간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무려 21%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스닥, QQQ 직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죠? 손실 투자자의 비율이 35%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은 스파이, 빨간색은 QQQ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들 보이시나요? QQQ 투자자보다 국내판 스파이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더 높은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높은 백분위 구간, 무려 90%에 가까운 투자자가 QQQ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반대로 QQQ 투자자가 더 높은 경우는 13%에 그쳤습니다. 이제 몸에 좀 와 닿으시나요? 스파이보다 QQQ 수익률이 더 높다. 항상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정답은 오늘 실제 보신 데이터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통틀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항상 종목 가지고 싸우는데요. 과거 데이터라는 게 참 양날의 검입니다. 제 생각엔 그냥 나에게 잘 맞는 종목을 찾는다. 내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딱 그 정도면 되는데요. 근데 저도 그렇고 슈드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요, 그럼 자꾸 옆에서 요즘엔 스파이가 더 높대요. 그럼요, 또 옆에서 아니라고. 지금은 QQQ가 더 높다고 합니다. 끝일 것 같죠? 이번엔 또 QLD가 높대요. 결국 이 논란은 항상 TQ가 나와서야 끝납니다. 이게 제일 좋대요. 알죠? 과거 차트 보면 수익률 정말 높은 거 맞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진짜 우리 통장에, 당신 통장에 그 수익률 찍혀 있나요? 이게요,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만 보면요, 더 높고 안정적인 거 얼마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다들 6개월, 1년도 못 버티죠? 그럼 그거 내 수익률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올해 30%, 50% 한 번씩 크게 땡겼대요.
그거보다 낮은 건 다 구린 거래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대박, 쪽박 낼 생각도 없고, 재미없는 8%, 10% 수익률도 저는 괜찮거든요. 왜냐면 평생 투자할 거라서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 20년, 그리고 30년까지. 이게 그렇게도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말하던 장기 투자, 복리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장기 투자는 원래 지루해야 정상이거든요. 그저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며 나 자신과 싸우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나 투자는 생각보다 간단한 게임인데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를까 내릴까 예측하기 좋아하는 시장에 하루가 멀다 하고 홀짝 게임하는 사팔 투자자들의 노이즈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저 각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ETF 투자하고 나가서 운동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인생 즐겁게 사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틀이었습니다.